이번 시간에는 그 2020년 그 6월 13일에 치러진 지방직 공업화학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지방직 공업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아주 특별하게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평소에 열심히 공부만 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한 문제, 즉 19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9번 문제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실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아주 디테일한 건 몰라도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건 뭐냐면, 일단 유기화학에서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원래 유기화학하고 단위 반응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을 텐데, 요번에는 유기화학하고 단위 반응에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죠. 기존에도. 그쵸? 기존에도 많이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토양에 뿌려졌을 때 염기성을 나타내는 비료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석회질소죠. 석회질소 같은 경우는 자, CA 뭐가 돼? CN2가 되고, 대표적인 뭐가 된다? 염기성 비료이다 라고 해서 강조를 좀 많이 했었죠. 요 문제 풀이할 때. 자, 그 다음에 황산암모늄 해서 나와 있는데, 이 황산암모늄은 NH4,2에 뭐가 돼? SO4가 되고, 얘네들은 뭐가 돼요? 이거 산성비료에 해당이 되죠. 산성비료. 그 다음에 요소. 여기 KCl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산성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요소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는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중성비료죠. 중성비료. 얘네들.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정리를 아마 해놨을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비료의 액성 해가지고 산성, 염기성, 중성 비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거 좀 비료에서는 좀 잘 알아두세요. 그거 비료. 왜냐하면 비료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비료. 요거 말고 뭐가 있어? 요거 말고 화성비료, 복합비료에서 보게 되면 화성비료, 요게 비료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면서 공부해 주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몰라도 되는, 이거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유지에서 보게 되면은 경화라는 말이 나와요. 경화. 여기서 경화의 의미가 뭔지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야. 대신에 경화라고 하는 건 뭘 첨가하는 거냐면 수소 첨가예요. 수소 첨가. 요거 수소 첨가. 수소 첨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경화라 그래. 그러니까 수소 첨가가 가능하려면 첨가하는 유지가 포화여야 돼, 불포화여야 돼? 당연히 불포화야죠. 불포화. 자, 불포화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경화라고 부릅니다. 경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생선의 유지를 경화유로 만드는 화학반. 경화가 뭘 첨가하는지만 알면은 이거는 바로 나오는 거죠. 뭡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환원이죠. 환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환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돼? 수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요거를 환원이라고 얘기하죠.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산화라고 하고, 그래서 불포화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는 걸 경화유라고 하고, 경화 공정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CS 혹은 뭐가 된다? 트랜스 이성질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중결합이 이동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거죠. 이중결합의 이동, 그 다음에 이성화, 그 다음에 수소를 어떻게 된다? 첨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환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죠. 요거. 자,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유지의 그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구성하는 지방산 중 불포화 지방산인 것은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유지할 때 많은 걸 외워야 되느냐, 적은 걸 외워야 되느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포화 지방산이 어떻게 돼? 포화 지방산에서 이 값이 이게 적으니까 포화 지방산에서 종류 몇 가지 한 세네 가지 제가 정해가지고 외우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 화학식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포화 지방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라우르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미리스트산, 그 다음에 그 스테아르산. 대표적인 거 다 나왔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포화지방산을 제가 좀 외워둬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보니까는 3번이 뭐가 돼? 리놀레산. 요런 것들은 요거는 저기죠.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래서 뭐 라우르산, 미리스산, 스테아르산, 그 다음에 뭐가 돼? 팔미트산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는 좀 외워둬라. 포화 지방산에서 하나 더 추가되면은 뭐 팔미트산. 그래서 요거 정도만 외워두시면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화학 반응식에 해당하는 반응은 해서 나와 있는데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CH3COO에 뭐가 되냐면 CH3 이렇게 나오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얘 이름이 뭐죠? 아세트산 메틸이죠. 아세트산 메틸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뭐가 돼요? 에스테르죠. 에스테르. 얘들은 에스테르. 그러면 이 에스테르를 보고 이 에스테르가 누구와 누구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에스테르라고 하는 건 알코올과 뭡니까? 아세트산의 축합 반응에 탈수 축합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요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앞에 오는 건 누구로부터 온다? 요거는 카르복시산으로부터 온다. 요 뒤에 오는 건 누구로부터 온다? 알코올로부터 온다라고 해가지고 알코올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 카르복시산인 아세트산과 요 메탄올이라고 하는 요 아세트산과 메탄올의 중합에 의해서 축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요걸 에스테르화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탈수 축합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보게 되면 CH3COO 한 다음에 CH3 더하기 H2O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 COO가 만들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H, OH 떨어져 나가면 H2O 만들어지고 얻어지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OH, 여기서 H가 떨어져 나가서 H2O 만들고 요 화합물을 만드는 게 있겠죠.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걸로 일어나요? 요거죠, 요거. 여기서 OH. 이거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 여기에다가 뭐 해줘? 동위원소 쓰면 된다 그랬죠. 동위원소 써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걸 확인한 거죠. 얘네들은. 자, 그러면 이 에스테르와의 뭐가 돼? 역반응을 우리는 뭐냐면 가수분해라고 하죠. 가수분해. 그러니까 이 가수분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와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들어가야 되면 산촉매화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를 끊고 여기에 누가? 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누가? 얘가 요렇게 들어가서 뭘 만들어내냐면 얘하고 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자리를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고 바꿨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치환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가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온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문제 풀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3차 탄소가 어떻게 된다? 가장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정확하게 얘네들이 왜 안정한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알킬기가 많이 치환될수록 안정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냥 조금만 좀 할게요. 뭐냐면은 왜 안정한지 그거를 좀 한번 봅시다. 뭐냐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결합 에너지, 해리 에너지 순서가, 해리 에너지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1차예요, 얘가. CH3Cl. 얘네들은 CH32에 뭐가 돼? CHCl. 여기서, CH2, CH3, CH3,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CH3-2에 뭐가 된다? CHCl. 얘네들은 CH3-3에 뭐가 돼? CCl. 요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메틸이고, 얘네들이 1차, 2차, 3차 요렇게 돼요. 3차 요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 탄소 보게 되면 왜 그 얘네들 알킬기가 더 많이 그 치환되면, 즉 알킬기가 많이 치환된 자, 탄소 양이온이 안정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죠. 안정한 이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유발 효과라고 부릅니다. 유발 효과. 여기 여러분들 그 유발이라는 말 들어가면 화학에서 유발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일단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첫 번째 전기음성도, 두 번째 뭐가 돼? 전자의 이동에 의한 편극. 요거 생각하면 된다고. 요거. 그러면 자, 여기서 메틸기가 이렇게 있어요. 메틸기가. 자, 메틸기가 있고 여기에 양이온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CH3H 그 다음에 여기에서 CH3H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탄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플러스야. 자, 얘네들이 플러스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가 어디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 H보다는 얘네들의 등치가 어떻게 돼? 얘네들의 등치가 굉장히 크죠. 얘네들의 등치가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 가운데 여기에 뒤에 보게 되면 좀 자유로운 전자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전자를 밀어주는 능력이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얘네들은 플러스를 해가지고 뭐가 잘 돼? 편극이 잘 되지. 편극이 잘 되면 어떻게 돼? 그만큼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놈들 보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전자 밀어주는 효과가 어떻게 돼? 얘네들이 더 클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훨씬 더 크겠죠. 전자 밀어주는 효과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유발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요거. 그래서 그 편극이 되기 쉬운 알킬기 전자가 어떻게 된다? 편극이 잘 되는 뭐가 된다? 편극이 잘 되는 알킬기의 뭐가 된다? 전자 이동이 어떻게 된다? 전자 이동이 수소보다 어떻게 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돼? 유발 효과예요, 유발 효과. 첫 번째는 유발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요걸 뭐 굳이 다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으니까 제가. 그럼 뭐냐면 여기 얘네들만 있으면 얘네들은 다 뭐밖에 없냐면은 이거 여기 보게 되면 s오비탈에 있는 전자밖에 없죠. 그쵸? s오비탈에 있는 전자밖에 없고 얘네들 결합은 다 어떻게 돼? 얘네들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CH3 자,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입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CH3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3가 요렇게 있으면 요거를 뭐 C라고 하고 여기에 C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으면 여기 이 p 궤도에 있는 전자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된 놈들은 안 되고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는 놈들 있죠. 납작하게 돼 있는 놈들 사이에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p 궤도 전자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결합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뭐냐면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이거 공명구조에서 본 적 있죠? 공명구조. 그쵸? 공명구조에서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하이퍼 뭐라 그래? 컨주게이션 돼 있다. 컨주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이퍼 컨주게이션 돼 있기 때문에 어떻다? 얘네들이 요 컨주게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즉 공명 효과가 요렇게 나는 것처럼 요런 효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3차 탄소가 더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안 나오죠.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뭐냐면은 나중에 뭐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유발 효과, 하이퍼 컨주게이션, 피궤도 함수 그 다음에 4번에다가 뜬금없이 아무거나 집어넣고 정답 몇 번이냐 4번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유발 효과하고 뭐가 된다? 하이퍼 컨주게이션은 뭐라고 보면 된다? 공명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석유의 전화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석유의 전화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열분해하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열분해하고 리포밍이 있죠? 리포밍. 그래서 열분해 보게 되면 자, 열분해 보게 되면 자, 크래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뭐 크래킹 해가지고 뭐 크래킹이라고 그러죠. 우리 크래킹과 리포밍. 크래킹.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어? 열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 접촉분해. 세 번째가 수소화 분해 해가지고 세 가지 나오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열분해에서 뭐가 있어? 여기서 비스브레이킹하고 자 코킹법이 있죠. 그 여기 뭐 몰라도 되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저온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된다? 고온이죠. 얘네들은 자 그래서 석유의 전하에 대한 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정답에서 1번이 바로 나오죠. 뭐냐면 코킹을 통해 황질소산소를 각각 황화수소, 암모니아, 물로 전환한다. 야 아니죠. 요거는 잘못된 말이죠. 다음에 알키로화를 통해 올레핀과 파라핀으로부터 고옥탄가의 가솔린을 만든다. 알키로화 그렇죠. 알키로화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요게 그 뭐냐면은 그 공업화학 그 화공기사 공업화학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나왔죠. 뭐냐면은 알키로화냐 접촉계질이냐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엔 이제 알키로화로 답이 정해졌죠. 그때 알키로화를 통해서 고옥탄가 가솔린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비점의 원료를 촉매해서 분해해서 고옥탄가의 가솔린을 제조하는 걸 접촉분해라고 하죠. 요 접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카탈리틱이죠. 예, 촉매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촉매를 사용해서 직선사슬 화합물과 지방적 고리 화합물을 탈수소해서 측세 파라핀과 방향적 화합물을 만드는 거 접촉계질이었죠. 요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고온이니까 뭐냐면은 얘네들은 주로 뭐냐면 찍기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이 고온에서 분해해내는 거죠. 얘들. 자, 다음에 그 고분자에서 이제 생명소의 고분자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방향적 작용기를 가진 아미노산만으로 뭐 옳은 것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 뭐 그런 이제 생명 속에 이제 고분자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게 출제 비중은 높지 않은데 예? 나오게 되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참 이 골치 아픈 그런 그 부분이긴 해요. 요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면 해야죠.
이런 것들. 자, 아미노산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놈은 어떻게 되면 약 한 20종 정도, 20가지 정도 있죠. 여기 20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미노산은 가장 대표적인, 아미노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여기에 뭐가 들러붙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쵸?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 20가지 있는데 그 20가지를 다 외워라. 사실 그거 쉽지 않죠, 외우기가. 그쵸? 외우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는 좀 간단한 것들 있죠. 간단한 것들은 좀 외워둬라. 근데 너무 복잡한 것까지 외우더라, 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테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시스테인은 여기에 뭐가 붙는 거냐면은, 시스테인은 CH2에 뭐가 돼? SH가 붙는 걸 시스테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뭐가 돼? 요 방향족 요게 들러붙는 거를 페닐알라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이신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된다?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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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에 뭐가 된다? NH2 와가지고 들러붙는 걸 뭐라고 한다? 요거를 라이신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라이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아미노산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기본적인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익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달라, 이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제가.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자,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열경화성 고분자, 열경화성이라고 하는, 가열하면 어떻게 돼? 연화되지만 계속해서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온도를 올려도 용해되지 않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해돼 버리는 거죠. 요거. 그래서 그 열경화성 고분자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뭐가 있어요? 페놀, 요소, 멜라민 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9번 문제에서 요게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요거는 매조화합물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매조화합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 반드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야 되는 게 뭐예요? 라세미온합물이죠. 라세미온합물. 즉 뭐냐면은 우리가 카이랄 탄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카이랄 탄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A, B, C, D가 있을 때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뭐가 돼? D가 모두 다 다른 작용기가 들러붙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 이거를 카이랄 중심 탄소라 그래요. 그러면 카이랄 중심 탄소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거울상에서 서로 겹쳐지지 않는 이성질체를 갖게 된다고. 그럼 뭐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으로 CH3 있고, 그럼 여기 CH3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누가 오냐면은 여기서 OH, 여기서 OH, 그 다음에 여기에 그 COOH죠. 자, 요게 서로 어떻게 된다? 거울상 이성질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번호를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 하면은 요 탄소하고 결합해 있는 뭐가 돼? 이 원자들의 뭐가 되면, 이거 우리가 흔히들 규칙 1이라고,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원자 번호 큰 놈이 1이 되는 거야. 원자 번호 순위인데 어떻게 돼? 원자 번호 작아지는 순위야. 작아지는 순서. 그러면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고 얘 4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1번이 되고 2, 3,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번호대로 어떻게 돼? 돌리는 거야. 번호대로. 자, 번호대로 돌려.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겠죠, 얘네들은. 그쵸? 회전 방향이 반대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얘네들 왼쪽으로 도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요거 저기라 그러죠? 이건 뭐 R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뭐 RS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DL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죠. 여기서 R이고 그 다음에 S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표시하는데 R과 S형인데 요 RS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뭐냐면 광학활성 즉 뭐냐면 빛을 투과하는 성광성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빛을 통과시키는 이 방향이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광학이성질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광학이성질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봅시다. 뭐냐면 자 얘네들 하나는 시스야. 하나는 시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H 그 다음에 여기서 CH3가 있고 CH3 여기에다가 뭘 해주냐면은 자 브로민을 한번 반응시켜 주자라는 얘기예요. 브로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C가 있고 Br- 들어가고 이쪽으로 CH3 그 다음에 H 요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얘네들이 하나 더 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 C가 있고 이쪽으로 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돼? 여기서 CH3 그 다음에 Br 그 다음에 여기서 H 그 다음에 이쪽으로 H 들어가고 이쪽으로 여기서 Br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CH3 자 여기서 번호 한번 매겨봅시다. 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놈이 어떻게 된다? 1번이 된다 그랬으니까 1번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탄소 연결되니까 2, 3, 4 요 순서대로 돌아가요.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돼?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어떻게 돼? 4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돌아가고 얘네들 어떻게 돼? 요렇게 들어가니까 회전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가 되죠. 여기에서의 회전 방향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요거 50% 요거 50% 섞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면 요거를 라세미 혼합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광학 활성이 어떻게 된다? 광학 활성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랜스를 한번 해봅시다. 자, 트랜스 혼합물을 가지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CH3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누구야? H 그 다음에 이쪽으로 H 오고 이쪽으로 CH3가 온다. 여기서 동일하게 와가지고 이쪽까지 왔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때 최종 생성물은 어떻게 되냐? 최종 생성물은 여기서 이쪽으로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CH3 Br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Br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CH3 여기 CH3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 자 H 그러면 우리가 번호를 매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1, 2, 3,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2, 3, 4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뭐 요렇게 돌아가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시스하고 트랜스 여기서 했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잠깐만 그쵸?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도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SR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 얘네들도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얘네들 보게 되면은 얘네들 광학 활성이 없어지는데 여기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떻게 돼? 여기서 반대쪽에 있죠. 얘네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 요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런 걸 우리가 뭐라 하면 매조화합물이라 그래요. 이게 광학 활성이 사라지질 않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 이제 위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요거 SR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자 그러면 얘네들은 광학 활성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라세미 혼합물이든 아니면 어떻게 된다? 매조화합물이든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돼? 대칭 관계인 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네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양쪽으로 그치?
뭐 같은 쪽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뭐 표현이 잘못됐는데 여기서 보니 같은 쪽에 같은 쪽 원래는 BR 해가지고 회전방에 이렇게 돼야 돼 얘네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이거 쓴 걸 잘못 썼는데 나중에 한번 책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매조화합물 보게 되면 이 매조화합물하고 라세미 혼합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 둘 다 뭐가 돼, 카이랄 탄소가 돼야 되고, 즉 뭐냐면 이쪽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다 달라야 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여기가 다 달라야 돼.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돼, 얘네들이 겹쳐져야 된다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매조화합물이든 라세미 혼합물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라셈이나 매조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보자 이거야.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2클로로뷰테인 한번 봅시다. 2클로로뷰테인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돼? 여기에서 자, 여기에 Cl 돼 있고 2클로로뷰테인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나눴을 때 어떻게 돼? 여기서 안 되지. 그쵸?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서 얘네들 한번 보자 이거야. 얘네들 카이랄 탄소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서 보게 되면 H 똑같으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니까 여기서 양쪽에서 제화물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돼? 돼야 안 돼? 이거는 못 만들죠. 만들 수가 없죠. 매조화물이든 라셈이든 아무것도 못 만든다 이거야, 쟤네들은. 요거. 자, 다음에 그 2번이 정답이니까 2번은 조금 나중에 보고 3번 한번 봐봅시다. 3번 보게 되면 어때요? 2브로모 3클로로부탄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CL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BR이 있다라고 한번 보자라는 얘기. 여기서 이렇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나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H 들어있고 여기에 CH3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어떻게 돼?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 둘 다 카이랄 탄소가 맞아요. 카이랄 탄소가 맞긴 맞는데 얘하고 어떻게 돼? 원자 번호가 다르죠. 그쵸? 원자 번호가 다르고 종류가 다른 원소니까 여기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저런 화합물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브로모 1페닐 헵테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얘네들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여기서 보이는 7개 되는데 여기에 CL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페닐이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어딜 하든 간에 카이랄 탄소 만들어낼 수가 없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하나밖에 없지, 얘. 그쵸? 그러니까는 안 된다. 그러면은 대칭으로 되려면 일단 조건이 어떻게 돼? 카이랄 탄소가 몇 개 있어야 돼? 카이랄 탄소. 그쵸? 2개 있어야 되고 양쪽이 어떻게 된다? 대칭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가장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여기 CL, 여기 CL 있는 2, 3 뭐가 돼? 디클로로뷰테인, 얘네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매조화합물 만들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 자, 됐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 유기화학 강의할 때 요거 그 매조화합물하고 라세미 혼합물 아마 정리를 해 드린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은 그 유기화학책 그거 한번 그 살펴보세요.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매조화합물과 그 라세미 혼합물 보게 되면 거기에 그림이 입체적으로 굉장히 잘 그려져 있어요. 특히 그 뭐 브라운의 유기화학이나 아니면 맥머리 유기화학 둘 다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 다음에 10번. 벤젠으로부터 얻어지는 화합물과 이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반응을 짝지은 것 중에 어떻게 된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페놀을 어떻게 만들었죠? 페놀 만든 게 뭐 만들었어? 먼저 벤젠에다가 뭐 했죠? 프로필렌. 자, 벤젠에다가 프로필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H3PO4 촉매로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였어요? CH3, C에 뭐가 돼? CH3였죠. 여기서 CH. 요거. 자, 요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소 반응시켜가지고 산화시키게 되면
뭐가 얻어졌어요? 큐멘 하이드로퍼 옥사이드. 요거 만들어졌죠? 자, 요거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황산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뭘 얻어낼 수 있었어요? 벤젠하고 부산물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벤젠과 부산물로 뭘 얻어낼 수 있다? 여기서 CH3, CO의 CH3, 즉 아세톤 얻어낼 수 있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라 그랬죠? 뭐 나가라 그랬어? 여기서 얘네 둘을 반응시키면 뭐가 얻어져? 여기에서 요게 이름이 뭐였어요? 비스페놀 A였죠? 비스페놀 A. 자, 비스페놀 A에서 중요한 거 얘기했었죠? 여기에다가 뭐 해준다? 비스페놀 A에다가 그 에피클로로히드린, 에피클로로히드린을 하게 되면, 히드린 하게 되면 뭐가 얻어져? 에폭시, 저거죠? 에폭시 수지인가? 요거?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은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거 있었죠? 뭐지? 에폭시 수지하고 비스페놀 A 반응시켜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저거죠? 에폭시 수지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비스페놀 A에다가 뭐 해줘? 포스겐 하게 되면은 뭘 얻어낼 수 있어? 폴리카보네이트 얻어낼 수 있었죠. 요거 에폭시 수지가 맞고 요거 폴리카보네이트 얻어낼 수 있었죠. 요 내용들, 요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해 드리는데 요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요런 것들.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죠. 스타이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스타이렌은 자, 먼저 에틸렌과 벤젠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 자, 에틸벤젠을 만들어내고, 에틸벤젠을 어떻게 된다? 산화시키죠? 산화. 자, 산화시키게 되면은 아세토페논이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아세토페논에다가 아세토페논을 환원시키죠. 뭘로? 자, 수소로 환원시키게 되면은 알파 페닐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놈이 얻어지는데, 뭐 이름은 몰라도 되고, 자, CHOH, CH3. 자, 여기서 얘네들 탈수예요, 탈수. 탈수하게 되면 뭐가 얻어져? 여기서 스타이렌이 얻어지죠, 얘네들. 자, 다음에 아닐린. 아닐린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여기에다가 뭐 해줘? 얘네들 니트로화 하는 거죠. 니트로화 할 때 니트로화제는 누구였다? HNO3 더하기 H2SO4. 그러면 얘네들이 해서 뭘 만들어? 얘네들 니트로 할 때 요거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만들려고 이 두 개 혼산 쓰는 거야? NO2 플러스, 즉 니트로늄 이온을 해가지고 친전자성 취환 반응 시키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얻어져? 얘네들 자, NO2가 얻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돼? 환원시키죠. 뭘 갖고 환원시켜? 아연 더하기 뭐 산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환원시키게 되면 얘네들 아닐린이 얻어졌었죠. 얘네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자, 벤젠으로부터 얻어지는 화합물과 이를 제조하기 위한 반응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놀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페놀 가지고 여기서 알키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냈었죠. 다음에 스타이렌 알키로화죠. 여기서 얘네들 들러붙게 했으니까. 다음에 아닐린은 뭐가 돼? 니트로화 시켜가지고 얻어냈죠. 자, 무수말레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 무수말레산 어떻게 제조했어요? 벤젠에다가 뭐 해줬어? 산소 해가지고 산화시켰죠. 얘네들 O5 해놓고 뭐가 된다? 여기에서 얘네들 온도를 한 350에서 400 맞춰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 무수말레산이죠. 자,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 여기에다가 납탈렌에다가 여러분들 이게 항상 같이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똑같아. 반응 다 똑같아. 뭐 요거죠. 요거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푸탈산 무수물이 얻어졌었죠. 무수물.
요거.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외워둬야 됩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요거는 제가 그 라디칼 반응에서 요거는 전부 다 아주 그때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죠. 자, 메테인을 라디칼 할로겐 반응시킬 때 전파 단계에 해당해요. 자, 뭐냐면 얘는 라디칼 반응은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어? 개시, 전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종결이죠. 자, 고분자에서 보게 되면 개시, 전파, 연쇄 반응, 종결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개시, 전파, 종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개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개시가 되냐면은 자외선 같이 에너지가 강한 놈을 쏘여주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동을 해? Cl 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기 있는 전자 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거 더하기 두 개의 뭐가 돼? 요런 염소 원자 만들어지고 자, 전파 단계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나온 놈이 누구하고 여기서 CH3 즉 메테인하고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전자 이동하고 얘가 이동하고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HCl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돼? 이거 메틸 라디칼이죠. 요 메틸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l 더하기 뭐가 된다? 여기서 나온 누가? CH3가 이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된다? Cl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된다? Cl CH3 요게 만들어지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게 전파 단계고 바로 뭐가 일어난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따라서 여기서 나온 뭐가 된다? 전파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3번이죠. 3번. 그렇죠? 3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요거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결 단계는 뭐 가능한 종결 단계 가지고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뭐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자, 12번 보게 되니까 다음에 반복 단위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의 합성에 사용되는 단량체는 해가지고 됐죠. 이제 단량체를 잘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아마이드 결합이 있죠. 그쵸? 아마이드 결합. 요거. 아마이드 결합이다라는 얘기는 누구하고 누구야? 요 카르복시기하고 누구다? 아미노기가 축합중합해가지고 얻어진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 축합중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카르복시기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놈이 축합중합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CO 해놓고 뭐가 되는 거야? CH2에 뭐가 돼? 6 해놓고 CO. 그 다음에 여기에 NH. CH2에 뭐가 된다? 여기서 6에 NH고 요게 지금 어떻게 된다? 요게 반복 단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요거 뭐가 된다? 카르복시산이죠? 뭐가 되는 거야? HOOC CH2에 뭐가 된다? 요거 COOH 이렇게 되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H2N 더하기 여기에다가 CH2 6 해놓고 NH2 얘네들이 어떻게 돼? 축합중합하는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OH 여기서 H 해가지고 뭐가 돼? 물로 빠져나가고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요 대신에 여기서 보게 되면 COH인데 여기서 내가 이거구나. 요거 대신에 어떻게 돼? CL 괜찮아요. CL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이거? 4번이죠. 4번. 요거 나머지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요거
CL로 돼도 된다. 자, 다음에 13번. 13번은 이제 용질 입자의 종류에는 무관하며 용액 내 용질 입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용액의 성질. 아, 이거 제가 화학공학 일반 문제 풀 때 얘기를 했었죠. 뭡니까? 용액의 총괄성이죠. 총괄성. 총괄성. 그래서 삼투압 끓는 점오름 증기압 내림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세 개죠. 이 용액의 총괄성 이렇게 나오는데 용액의 총괄성에서 나온 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묽은 용액의 뭐가 된다.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증기압력 내림. 이게 당연한 거죠. 뭐냐면 여기에 순수한 용매가 있어. 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 플러스 뭐가 돼? 뭐 만약에 설탕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밀폐된 용기인데 물이 여기서 증발을 해. 그러면 증발을 해야지. 여기 증기가 있으면 얘네들이 나타내는 게 증기압이잖아. 이게. 그쵸? 증기압을 나타내는데 설탕이 들어가면 증발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얘가 막죠. 얘가 여기에서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낸다면 그러면 증발이 잘 안 되니까 증기량이 좀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어떻게 돼? 증기압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뭐가 되냐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둘 다 뭐에 비례하냐면은 델타 TB 그 다음에 델타 TF라 그래요. 끓는 점 오름 값과 어는 점 내림 값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KB에 뭐가 돼? 이렇게 되고 KF에 뭐가 돼? M. 여기서 이 M은 몰랄 농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어떻게 된다? 요거는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몰 농도를 쓰지 못하고 뭘 쓴다? 얘를 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투압이죠. 삼투압. 이 삼투압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반투막을 놓고 여기다가 용매 놓고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되면 용액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농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며.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반투과성 물질은 용매는 통과가 되는데 용질 입자가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쪽으로는 물이 돼가지고 올라오고 여기 용질만 남으니까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물질 분리하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안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어떻게 돼? 물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돼? 얘의 농도를 물켜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높이 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삼투압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 대표적인 세 가지 나옵니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촉매. 자, 촉매라고 하는 거는 자, 뭐냐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돼? 낮추어서. 즉 뭐냐면 얘가 반응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잖아요. 활성화 에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이걸 넘어가고 싶은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야? 누군가 와서 올려주면 돼. 여기까지.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거를 깎아주면 되죠. 깎아주면 어때요?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려주는 거. 즉 이건 누가 해? 온도가 해. 요거는. 그러면은 활성화 에너지 깎아주는 거 이거 누가 해? 이거는 촉매가 해.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이거하고 요 차이 요게 바로 뭐가 돼? 반응열이거든. 촉매 활성화 에너지 낮춰준다고 해서 반응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따라서 촉매는 반응 그 자체나 반응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촉매는 반응 엔탈피를 변화시켜 반응을 빠르게 한다. 아니죠. 반응 엔탈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어. 다음에 불균일계 촉매를 사용할 경우 반응 후 촉매와 생성물의 분리가 균일계 촉매에 비해서 어떻다? 쉽다라고 하는 거죠. 불균일한 상태가 상이 다른 걸 의미해요. 이상적인 촉매의 경우 촉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촉매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 시간 지나면 없어지죠. 실제로는. 평형상수가 일정한 가역 반응에서 촉매에 의해 정반응 속도가 증가하면 역반응 속도도 당연히 증가하죠. 왜냐하면 평형상수는
반응물질의 농도 곱에다 생성물질의 농도 곱인데, 이게 빨라지면 생성물질이 많이 나오죠. 일정하게 하려면 반응물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자, 다음에 15번 문제. 14번 문제는 정답 1번입니다. 1번 틀렸어요. 다음에 15번. 이산화황으로부터 황산을 제조하는 연실식과 접촉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연실식은 산화질소를 산화제로 사용한다. 맞는 이야기고, 연실식은 접촉식에 비해 제품의 농도가 낮고 불순물이 많다. 그렇죠. 연실식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접촉식에서는 생성된 삼산화황을 흡수탑에서, 여기서 틀렸죠. 뭡니까? 진한 황산에 흡수시키죠. 얘네들. 정답 3번입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에 KOH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수소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제가 전기화학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거의 99%는 연료전지밖에 없다. 전기화학에서. 그래서 연료전지 뭐 보게 되면 뭐 1차전지, 2차전지 뭐 얘기하는 그것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그런데 전기화학에서 화학 문제가 아닌 이상 뭐 패러데이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연료전지가 나오지.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 수소산소 연료전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양극 반응하고 어떻게 돼? 자, 음극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양극 반응은 H2 더하기 2OH-에서 어떻게 된다? 2H2OL 해놓고 어떻게 돼? 2죠. 전자 토해냈으니까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다음에 음극. 자, 음극 반응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자, 2분의 1 O2 더하기 어떻게 된다? H2O 했을 때 H2O하고 전자 두 개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 2OH-죠. 이거는 뭡니까?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전극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알자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다 아니라 0보다 작다. 어떻게 돼? 이거 맞는 얘기죠. 왜? 전지 쓰면 에너지 밖으로 나가잖아. 발열 반응이잖아. 발열 반응이면 당연히 어떻게 돼? 델타 H 0보다 작죠? 요거는. 자, 산소 기체가 주입되는 환원 전극에서 H2O 요게 나왔었으니까 정답 2번. 그 다음에 관련된 알자 반응식은 어떻게 된다?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돼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요 반응식 얻을 수 있고요. 자, 전해질의 OH-이온은 어디로 간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OH-는 어떻게 됩니까? OH-는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 이온, 플러스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양극으로 이동하니까 양극은 산화전극이니까 맞는 얘기고. 그쵸? 자,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라임소다 공정의 단무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골라봐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건 수처리 공정 같은 데서 이제 보통 나오는 건데, 뭐냐면 경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샘물. 여러분들 아마 보통은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충북 그러니까 단양 근처, 그러니까 충북이라고는 하지만 어디 강원도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랑 가까운데, 강원도에 보게 되면 뭐가 많냐면 석회동굴이 많죠. 석회동굴. 석회동굴에 많은 게 뭐가 있어? 칼슘 이온이야. 칼슘 이온. 그쵸? 그러면 칼슘 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비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R 쭉 해놓고 뭐가 돼? CO-에 뭐가 돼? NA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보게 되면 얘가 소수기고 여기가 친수인데,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이셀을 형성을 한다고 하죠. 마이셀. 계면활성제는 마이셀 형성해가지고 때를 빼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하고? 칼슘 이온하고 반응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때를 못 빼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가서 이거 비누칠해 한 다음에 얘네들로 비누기 이게 안 지워져요. 이게 미끌미끌한 게 계속 있다고. 얘들. 그런 걸 뭐냐면 우리가 경도라고 얘기해요.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누구냐면 칼슘 이온과 누구다? 마그네슘 이온입니다. 그러면 경도는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일시경도하고 뭐가 있다? 영구경도가 있죠. 영구경도. 자, 일시경도는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뭐냐면 탄산경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산경도. 즉 뭐냐면
얘네들이 뭐하고 탄산이온하고 결합해 있을 때를 우리가 탄산 경도. 얘네들은 뭐가 된다? 비탄산 경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누구냐면 염화이온이라든지 황산이온 얘네들하고 결합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비탄산 경도라 그래. 그러면 탄산 경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뭐냐면 일단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끓이면 제거가 됩니다. 얘네들은 끓이면 제거가 돼. 왜냐하면은 이 탄산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산화탄소 날아가 버리거든.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CA는 CaCO3로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다가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관속으로 이렇게 들러붙어 버려가지고 안 된다고. 얘네들. 그 다음에 영구 경도는 어떻게 돼? 끓여서 제거가 되지 않고 라임소다법이라든지 어떻게 된다? 그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제거하는데 라임소다법은 여기서도 어떻게 돼? 먹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얘네들은. 그래서 라임소다법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CaOH2하고 뭘 이용하는 거야? Na2 뭐가 돼? CO3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먼저 이제 탄산 경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은 CA 뭐가 된다? 자, OH2 더하기 CA 뭐가 된다? HCO3 2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CA 뭐가 돼? CO3가 앙금으로 어떻게 된다? 제거가 되죠. 다음에 CA 뭐가 돼? OH2하고 MG에 뭐가 된다? HCO3 2하고 반응하게 되면 MgCO3로 얘가 떨어져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CaCO3도 어떻게 된다? 같이 떨어져 내리고 여기서 왜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는. 자 떨어져 내리고 그 다음에 H2O가 되고 여기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또다시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MgOH2로 되는데 이 MgOH2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AlOH3 같은 놈들은 약간 젤리 형태의 침전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돼? 가열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MgO라고 하는 그 고체 물질로 바뀌죠.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비탄산 경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뭐 CaSO4라든지 아니면 CaCl2라든지 이런 놈들은 요거 이용해서 제거가 가능하죠. 라임소다법에 의해서. 그래서 CaCO3 앙금으로 여기서 뭐가 돼?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 나트륨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거는 무조건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암모늄, 그 다음에 NO3- 이온 얘네들 들어가면 무조건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해놓고 어떻게 돼? 여기서 Na2SO4가 되고 여기서 얘네들은 ENaCl 해가지고 물에 잘 녹게 돼서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18번. 원래 그 친핵성 취한 반응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원래 좀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어려운 게 정상인데, 요번에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었죠. 요거. 상당히 쉽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는. 그래서 SN1 반응하고 SN2 반응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써놓길 이렇게 써놔서 그래 이게 SN1 그 다음에 SN2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이건 반응 차수예요. 반응 차수. 얘네들 뭐냐면 얘네들은 반응 차수가 1차라는 소리고 얘네들 반응 차수가 2차라는 소리야. 그러면 뭐냐면은 얘네들은 속도 결정 단계에서 관여하는 놈들이 뭐가 돼? 1분자라는 얘기고 얘네들은 뭐가 된다? 2분자라는 얘기죠. 2차 반응.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쵸? 그래서 여기서 SN1 반응하고 SN2 반응을 보게 되면 SN1 반응은 자 SN1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SN1은 자 CH3 C CH3 C 자 여기서 얘네들 그 3차 탄소죠. Br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3차 탄소를 자 만들어내고 자 BR이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이 느리다라는 게. 근데 일단 느리지만 떨어져 나오고 얘가 만들어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차 탄소로 매우 안정하죠? 매우 안정하니까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얘네들 뭐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를 요거.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빠르다. 여기는 빠르고 요 반응은 매우 빠르다. 얘네들은 느리다. 그럼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어디야? 여기죠. 여기서 누가 1분자 작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때 SN1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1차 반응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1차 반응. 그러면 기질은 어떤 게 잘 일어나? 안정한 이후 3차 탄소를 만드는 게 일어나니까 기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3차가 가장 잘 일어나고 2차, 1차,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메틸이 되겠죠. 메틸. 이때 용매는 뭐가 좋냐? 얘네들은 용매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극성 양성자성 용매가 좋겠죠. 얘네들은 극성 뭐가 된다? 양성자성 용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극성 양 용매화로 어떻게 돼? 이온을 안정시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 용매 성질 용매 극성하고 어떻게 돼?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양성자를 내줘야 어떻게 된다? 여기서 OH-가 더 음이온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더 잘 결합할 수 있겠죠. 양성자를 내줘야지 들러붙지 와서. 그쵸?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SN2 반응 같은 경우에는 SN2 자 SN2 반응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CH3 Br 더하기 OH 마이너스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5배위 만든다 그랬죠? 5배위.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자 5배위를 만드는데 HO하고 뭐가 돼? Br이 되고 H 요 전이 상태 만든다 그랬죠? 요거 5배위 뭐가 된다? 5배위 전이 상태. 즉 뭐냐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OH-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돼? 얘네들을 만들어내면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된다? 우산 뒤집히듯이 뒤집힌다라고 그랬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발된 반전. 그쵸?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N2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용매는 여기서 얘네들 반응 속도 먼저 한번 봅시다. 얘네들 반응 속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때 친액체 그다음에 뭐가 된다? 두 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2차 반응이다. 그래서 SN2예요. 얘네들 반응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얘네들 기질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메틸. 그 다음에 뭐가 된다? 1차, 2차, 3차. 뭐야? SN1하고 반대가 되겠죠? 얘네들은. 다음에 용매는 어떻게 주어진다? 극성, 양성자성 용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용매의 극성이 증가할수록 SN1 반응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요거는 극성 양성이 잘 내주는데 잘 내주면 바로바로 일어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니은 SN2 반응은 반응 중간체를 형성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응 중간체를 형성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돼? 두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돼? 한 단계죠. 전이 상태 확 넘어가는 거니까 틀렸고 디귿 CH3Br은 얘에 비해서 SN2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1차니까 어떻게 돼? SN2 반응이 일어나기가 훨씬 더 쉽겠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건 디귿밖에 없죠. 자, 다음 19번
19번은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 풀 수 있는데 아마 이 공식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거요. 그래서 뭐 이게 또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뭐냐면은 여기서 그 전환율하고 수평균 분자량, 그 다음에 그 중량 평균 분자량하고 다분산 지수, 얘네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평균 분자량 MN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1-P분의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여기서 저거죠. 얘들 분자량이죠, 분자량.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단량체의 분자량인데 전환율이 얼마냐면 0.98이라며. 그러면 1 빼기 0.98분의 단량체의 분자량은 101. 왜냐하면 여기서 HO, CH2, 3NCO 요거니까. 요거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0.02분의 101이니까 얼마 나오면 505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평균 중합도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분산 지수 물어봤는데 여기서 수평균 중합도 요 XN이라고 한다면 얘네들 어떻게 주면 1-P분의 뭐가 돼? 1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중량 평균 중합도를 XW라고 한다면 얘네들 어떻게 주어져? 얘네들은 1-P분의 1 더하기 P로 주어져요. 얘네들은. 그래서 다분산 지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분산 지수는 PDI 요거는 뭐냐면 저거죠. XN분의 XW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1-P, 1+P, 1-P분의 1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1+P 나오죠? 따라서 다분산 지수는 얼마냐면 1 더하기 전환율이니까 0.98에서 어떻게 돼? 1.98이 나오더라. 요거는 아마 저기에요. 아마 손도 못 대고 그냥 아마 찍으신 분들이 그럭저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고 저런 문제도 나오는 거니까.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온도에 의해 유화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 보게 되면은 뭐 2번은 뭐 좀 이따 얘기하고 유화제의 HLB 리포파일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재에 보게 되면 표라고 해가지고 이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얘기를 했었죠. 얘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HLB는 친수성과 소수성의 균형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따라 물과 기름과의 상관관계가 달라진다. 다음에 한 액체가 작은 액적의 형태로 다른 액체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죠. 여기서 2번은 134는 몰라도 계면활성제가 뭔지만 알면 어떻게 된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계면활성제가 뭡니까? 표면장력 약하게 만들어주는 걸 계면활성제라 그러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계면장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어주기 때문에 유화제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지 공업화학 문제까지 우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시험 보신 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년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실 텐데 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공부의 효율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